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가요, 점점 로마 제국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왜 여러분, 로마가 향락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계로 막 뻗어나가고 이런 거는 이거는 그냥 너네들이 해. 우린 좀 편안하게 잘 먹고 그냥 잘 사는 데 집중할 거야.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막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고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은 점점 쇠락하게 되겠죠. 자, 이때를 또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3차 공간혁명이 시작돼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3차 공간혁명은? 자, 힌트.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뭐 이렇게 꼬불꼬불 써 있는 어느 나라 말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랍어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가 번역이 되면서 바로 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3차 공간혁명이.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이요, 만든 지도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고요. 기존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는 약간 아쉬웠던 것이 동쪽에 대한 정보가 없죠. 아시아에 대한 정보. 왜 그랬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쭉 가다가 인더스강에서 좌절해요. 왜 좌절했을까요?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안 가본대요. 그러니까 날씨도 너무 덥고 자연환경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본인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호메로스의 책에도 안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열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막 코끼리 부대가 나오니까 거기도 굉장히 강력한 문명이 아까 발달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케일에 압도되어서 병사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로 그렇게 제국이 확장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시에팔로스라는 사랑하는 말이 있었는데 말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슬퍼해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부시에팔로스라고 짓습니다. 다 알렉산더로스인데 거기만 그 말의 이름을 따서 지어요. 그래서 이 동쪽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제국 사람들은요, 동쪽을 새로운 가능성의 땅으로 보고요, 그 동쪽에 대한 지리 정보를 막 모으고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이슬람 세계가 확장이 되고요. 지금 확장의 과정을 한번 보시면 사실 처음 시작은 사막 한가운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무하마드라는 예언자가 이슬람을 창시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가 메카 메디나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 아까 그리스처럼요, 되게 척박한 땅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농사 짓기도 어려워요.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방법은 몇 개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죠? 사막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칼로 정복을 해서 먹을 거 뺏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지속 가능하지 않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무역을 중개해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을 또 주면서 이렇게 이익을 챙기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이슬람은 사실은 무역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 무하마드 시대에는 이렇게 알렉산드리아까지 또 마그다드 또 페르시아만 연안 정도에 이렇게 확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점 이 이슬람 세력이 이제 확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가 되면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마그다드까지 가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더 우마이야 왕조까지 가게 되면은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도 이제 확장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로 확장하는 기반을 닦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슬람교 이 종교의 특성이 있어요. 이슬람 교도라면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요. 어디를 향해서? 네, 메카와 메디나를 향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슬람 신자들 중에는요, 방향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루에 5번 메카 메디나가 어딘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이 확장되는 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점점 이제 이슬람 제국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북아프리카를 건너서 인도, 그리고
인도양을 지나서 말라카입을 지나서 수마트라와 자바까지,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신라 고려 이때 시대에 이제 이슬람 상인들이 이 동아시아까지 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슬람 신자들이 평생 꿈꾸는 것이 또 종교적 교리이기도 하고요. 예, 평생 죽기 전에 한 번은 메카 메디나를 가는 게 의무입니다. 경제적 능력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남아시아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 신자가 메카 메디나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평생 메카 메디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쪽에 갈 수 있을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여행 준비를 하고 지적 상상력을 발전시키겠죠. 그래서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상당히 지도를 많이 보게 하고 또 항상 방향을 생각하게 하고 또 지적 상상력을 기르기에 상당히 유리한 종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지적 상상력을 기르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좀 지도가 부담스럽다면 스토리로. 자, 어떤 책을 읽었을까? 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자,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막 기후 지역에서는 낮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밤에 모여서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친교도 하고 춤도 춰요. 그래서 모든 역사가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자, 근데 이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더하고 붙이고 하면서 되게 이슬람 제국 사람들이 공유했던 재미있는 이야기였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신바드의 모험, 그렇죠? 근데 이 신바드가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네, 이집트 카이로 출신이에요. 그래서 바그다드를 가서 장사도 하고요, 또 배를 타고 아까 보셨던 동남아시아 지역, 수마트라나 인도까지 여행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그렇죠? 아까 도적 얘기했죠. 그 이슬람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도적이 되거나 무역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보면 다 배경이 완전히 다 지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슬람 제국이 확장되는 시기에 만들어졌던 도시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라비안 나이트, 신바드의 모험 이거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계의 여러 나라에 대한 지식들을 축적할 수 있게 되고요. 나도 신바드처럼 저 동남아시아 가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랑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꿈을 키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제국의 확장 과정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지도를 보고 또 어떤 책을 읽어서 지리적 상상력을 발전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슬람 제국이 이 해양을 중심으로 계속 확장을 해왔다면 이제 몽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고는 이제 굉장히 말도 잘 타죠. 그래서 이몽민인데 이 이슬람 제국이 만들어 놓은 그 기반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제 몽고가 하나씩 또 그 세력들을 이기고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몽고의 침략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중국도 받고요. 그래서 이 몽고가 또 이 이슬람의 지도를 발전시키고 또 계승하는 이제 그런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지도 강국은 이슬람에서 몽골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지도를 쥔 몽골 사람들이 세계를 완전하게 거의 통일하다시피 하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잖아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이 진정한 유라시아 대륙을 완성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몽고 사람들이고요. 이 제국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이제 끼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몽골 제국의 이런 확장 과정들이 사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실크로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그것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리 정보와 또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아실 수 있을 겁니다.